안녕하세요. 승부픽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생스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저의 개인적인 승부패 예측 분석이니까요. 최종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의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경기의 성격과 양 팀의 동기부여부터 짚어보고 이어서 객관적인 전력, 그리고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 마지막으로 최근 데이터까지 차곡차곡 쌓아서 데이터가 가리키는 최종 결론에 도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여다볼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경기가 그냥 단순한 친선전이 아니라는 거죠. 양 팀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과 목표를 가지고 경기장에 나서는지 그 동기부여의 차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월드컵 본선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전력을 가다듬는 오스트리아의 동기부여 지수는 0.85, 굉장히 높은 수치죠. 반면에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고 최근 분위기도 좀 가라앉은 가나는 0.68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팀에게 이번 경기는 승리 그 자체보다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일종의 플랜 B를 시험하는 무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친선전이라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교체 선수가 무려 6명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경기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초반에 리드를 잡은 팀이 그 기세를 끝까지 몰아서 이길 확률이 공식 경기보다 무려 18.5%나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만큼 초반 기선 제압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심리적인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아주 냉정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팀 스쿼드가 가진 순수한 시장 가치와 그 내부 구조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스쿼드 전체 가치를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2억 6,340만 유로, 그리고 가나가 2억 1,178만 유로네요. 차이가 약 5,162만 유로 정도 나는데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 오스트리아가 우위를 점하고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수단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오스트리아는 평균 연령이 28.3세, 그러니까 선수들이 신체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딱 절정에 올라 있는 나이대고요. 가나는 26.9세로 조금 더 젊은 패기가 돋보입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 두 팀 다 선수단 대부분이 유럽 빅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공통점이에요. 특히 가나는 무려 96.2%나 되네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는 지점입니다. 오스트리아 스쿼드의 진짜 강점은 바로 이 균형감에 있어요. 핵심 선수 5명이 전체 가치의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특정 선수 한두 명에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공격 루트와 전술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팀 입장에선 수비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거죠. 근데 가나는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스쿼드 가치가 한 선수에게 너무 극단적으로 쏠려 있어요. 무려 39%가 단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팀의 전술이 아주 단조롭고 예측하기 쉬워진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그 선수 한 명만 꽁꽁 묶어버리면 가나의 공격 대부분을 막아낼 수 있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여러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가 어쩌면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가장 결정적인 단 하나의 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원정팀 가나가 마주한 최악의 상황, 핵심 전력의 대규모 이탈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팀의 공격을 이끌던 모하메드 쿠두스나 이냐키 윌리엄스 같은 핵심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나는 공격진 전체 가치의 무려 70% 이상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차포를 다 떼고 경기에 나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그 빈자리를 대체 선수들이 메울 수 있을까요? 수학적인 모델은 좀 비관적이네요. 이 선수들이 기존의 에이스들만큼 공격력을 보여줄 확률, 이게 15%도 채 안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그 충격적인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들의 이탈을 반영한 실질적인 경기력 가치, 그러니까 유효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오스트리아는 2억 3천만 유로로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죠. 근데 가나는 기존 가치에서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1억 1천만 유로로 그냥 수직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데이터가 제시하는 비유가 아주 직설적이에요. 이번 경기는 고성능 최신 워크스테이션이랑 핵심 부품인 프로세서가 타버려서 부팅조차 힘든 고장난 PC의 대결,
뭐 이런 느낌이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홈 어드밴티지 그리고 최근 경기력이라는 데이터를 더해보면 그림이 한층 더 선명해집니다. 이 분석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한번 보시죠. 오스트리아는 자기들 홈인 빈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이게 그냥 응원의 힘을 넘어서 통계적으로도 이점이 돼요. 슈팅 한 번당 고리될 확률, 즉 기대 득점 값에서 0.35에서 0.45만큼의 보너스를 그냥 안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최근 경기력에서 보이는 공격의 날카로움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평균 기대 득점은 2.15에서 2.40에 달하는데 가나는 1.10에서 1.35에 그치고 있어요.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경기 주도권 역시 오스트리아가 완전히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점유율이 평균 60.38%거든요. 40%대에 머물 걸로 보이는 가나를 상대로 경기를 아마 일방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기 스타일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요. 바로 경기당 평균 42.5회의 볼탈취 횟수입니다. 이건 공을 잃어버리는 즉시 상대를 아주 강하게 압박해서 공을 다시 뺏어오는 그 유명한 게겐 프레싱 전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이 모든 데이터 조각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수학적 모델과 시뮬레이션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예측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결정선수, 홈 어드밴티지,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보정한 이별량 포화송 모델의 계산 결과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최종 기대 득점은 2.14. 반면에 공격력이 크게 약해진 가나는 0.6이라는 아주 낮은 수치를 기록했네요. 수만 번의 가상 경기를 돌려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걸 그대로 뒷받침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승리 확률이 63.2%로 압도적이고요. 무승부 확률은 22.2%, 가나의 승리 확률은 14.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가능성 높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오스트리아의 2대0 승리입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지표가 말해주듯 오스트리아가 사실상 공격의 핵을 잃어버린 가나를 상대로 경기를 완전히 통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언제나 변수의 가능성을 열어두죠. 22.2%의 확률로 존재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 바로 1대1 무승부입니다. 이건 경기 후반에 오스트리아가 선수 교체를 많이 하면서 조직력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가나가 세트피스 같은 단 한 번의 기회를 골로 연결시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죠. 과연 데이터의 예측이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가나가 이 모든 예상을 뒤엎는 이변을 만들어낼까요?